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치 안겼습니다. 자, 오전 11시 51분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흐름을 나오고 있죠.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 수익권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을까?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예,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예, 15년 동안 스타펀드 매니저였고 1000억을 운영했었습니다. IPO 신규 상장주는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을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기로 하시죠. 자, 16시간 전이죠. 어제 찍었던 겁니다. 자,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가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요.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주제에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중장기에 대한 성장성은 오케이. 중장기에 적어라. 대한 146만 성장인데 20조 원가량 여기서 수급을 이걸 좀 아셔야 될 말씀드립니다. 부분이 있어요. 이 상한가 잔량이 146만 주죠. 그쵸? 자, 중요한 부분은 오늘 주제에서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146만 주에 대한 상한가 잔량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정확히 3명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3명이 개입되어 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원래 그 상한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소개부터 드릴까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스타펀드 자, 3명의 잔량인데 매수 수량이 적죠. 요 부분은 적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더 많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보면 매도 수량이 많고 매수 수량은 적은데 이 매수 체결된 양보다 오히려 146만 주에 대한 부분이 잔량이 더 크다.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하실 거죠. 하루 자, 다시 한 번 더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렌텍을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3거래일 났네 이런 훼손이 이어지죠.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3만 원까지 급락을 했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예. 거의 변동성이 몇 프로? 20%죠. 그쵸? 자, 그리고 시간에서도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러면 여러분 또 이런 생각하실 거죠. 하루, 이틀, 3일째만 잘 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우면 안 되죠. 시장에는 룰이 존재라는데.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 자, 이때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한 번 더 종합하면서 해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예. 사례를 말씀드리잖아요. 이 이론을 벗어날 순 없다. 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다 빠지면 더 빠진다. 자, 추격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까? 그러지 않죠.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시총에 대한 법칙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기관의 매도를 동반하는 거는 원래 신규 상장주의 특성입니다. 왜요? 상장되기 전부터 싼 값에 사고 갔으니까. 이건 룰이에요. 펀드 매니저들은 기본적인 방식을 따라서 상장되기 전에 투자한 건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자금 회수를 위해서. 자, 다 팔죠. 자, 근데 하나씩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3거래일에 대한 법칙에 대부분 훼손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 더. 뭡니까? LS 머티. 역시나 3거래일에 고점을 찍죠. 근데 왜 이건 올랐잖아요. 기관들 매도를 똑같이 발생시키면서 오르는 이유는 산업군. 이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산업군이 개화가 되게 되면 봉우리를 틀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따상상 기업만 보여드린 겁니다. KNS. 역시나 그렇죠. 기관의 매도를 동반했다. 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3거래.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최근에 우진엔텍 잡읍시다. 따상상 훼손.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훼손이죠. 언제가 고봉입니까? 이때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어제 영상에서 했던 말은 뭡니까? 얘네들에 대한 시총에 대한 규모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2,800억이죠. 가볍기가 깃털 같습니다. 그리고 대주주의 지분이 70%가 넘습니다. 80%. 유통주식수가 거의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항상 종목을 보기 전에 이론에 대한 부분 규칙성을 알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거는 시가총액에 대한 문제를 봐라라고 했죠. 이게 2조짜리죠. 그쵸? 자,
ETS 한석도 2.2조 원짜리였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2거래일, 결국 3거래일 넘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종목 하나 볼까요? 뭐죠?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조예요. 빠져서 이게 지금 훼손이 되긴 했습니다만 7천억으로 줄어들 거지만 결국 뭐죠? 조 단위에 있는 종목의 2거래일의 훼손. 근데 이 부분에 나왔죠. 그래서 했던 말이 뭡니까? 오전의 거래를 통해서 분명 이 부분에 대한 146만 주에 대한 잔량, 전일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3명이 개입되어 있다. 의도적이다. 490만 주는 490만 주가 거래된 게 아니고 매수 주체가 490만 주, 매도 주체가 490만 주, 도합 1000만 주다. 그러면서 했던 말은 뭐죠? 몸통이 돌았다는 표현을 했죠. 결국은 유통될 수 있는 760만 주 이상의 수급인 1천만 주가 거래됐다. 몸통이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잔량에 대한 부분은 뭐죠? 허수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은 오늘 장 전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장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 장 시작 전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최대한 팔아봐라. 어떻게 팔라고 했죠? 피보나치 수요를 이용해라. 똑같은 수량을 넣는 게 아니에요. 9번까지 주문은 넣긴 하겠지만 다 팔렸죠. 24,000주 거래됐습니다. 결국은 팔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해선 시초가에 팔아라. 어떻습니까? 이론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았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룰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훼손 절차 이후에 이 급격한 장중의 반등을 이용하면서 이런 거래, 이런 거래, 이런 단발적인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개선시켜야 돼요. 이 룰을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 부분. 그쵸? 그리고 중장기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1대 주주가 사모펀드죠. 그리고 2대 주주가 HD 한국조선해양이죠. 결국은 이들의 물량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군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조선 사이클이죠. 그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수익률 격차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자, 해법이 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현대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오늘에 대한 부분에 추가 낙폭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내일에 대한 부분과 다시 한 번 더 5거래일에 대한 부분만 봐야 되는데 수직인 부분이 아니고 반등을 주다 한 번 더 꼬라박습니다. 또 성지 영상이 될까봐 여러분들 제도 올해 54입니다. 그리고 IPO 신규 상장주에 대한 부분 20조 원까지 운영했었고요. 이 규칙의 룰을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조선업종의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릴 텐데 이유는 단발적인 주가의 훼손 이후에도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럴 때마다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규칙성을 따라야 된다는 건데. 자, 일단 현대임스 증권사 8곳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 평균가를 제시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지금에 와 있는 2만 원대에 대한 주가에서 중장기적인 리바운딩 구간만 봐야 됩니다.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는 일단 보호해수 물량이 있는 거 다 아시죠? 보통 15일, 30일, 그 다음에 2달, 3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해소 물량들이 나올 건데 기사가 나오면 또 즉각적으로 반응하겠죠. 그 중장기적인 부분이라는 건 5거래일 이내를 제시하겠습니다. 단발적으로 그 부분에 추가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나오는 구조를 하고 그리고 조선업 쪽에 대한 사이클 있죠. 네. 어쨌든 이 종목도 조선업종이잖아요. 왜요? 작은 블록들을 모아서 하나의 배를 건설하는 거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벽돌들이 합치게 되면 하나의 집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조선업종의 중장기 사이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문제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4822-010-4822-8706으로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각 증권사 8명의 후배들이 이 조선업종을 커버하는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8명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목표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 향후에 언제든 우리는 업종이 발달됐을 때 목이 좀 안 좋죠. 이런 단기적인 하락 부분에서도 반등이 올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은 챙겨서 우리는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분명히 다 일러드렸어요. 3거래일한내 훼손, 2거래일한내 훼손. 시가총액과 유동 주식수에 따라서 이틀 만에 또는 3일 만에 고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영상이다라고 해서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는 영상들만 많이 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는 규칙이란 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종과 산업군이란 게 있다. 그 산업군, 조선 사이클이 발달돼야만 중장기적인 부분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환율이란 문제를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미국의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격차는 더 커지죠. 환율은 급등하겠죠. 이 동사에 대한 실적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역시나 이 부분을 참고하면서 중장기적인 사이클에 대한 변동을 우리가 보고 단기적인 이 규칙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일단 오늘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낙폭은 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부분을 공략합시다. 내일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도 결국은 시장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5거래일 이내에는 항상 그런 규칙을 따르거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개월 동안 이 단발적인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내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미리미리 여러분들 지금은 냉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팔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빠졌다가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위로 가야만 수익이 아니에요. 올랐다가 빠지는 것도 손실이고요. 다 미리미리 말씀드렸어요. 대응 전략. 다 피해갈 수 있었죠. 146만 주는 3명의 수급이다. 자, 제발 그 옳은 소리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의 영상. 저는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안 좋을 땐 진짜 안 좋다고 해야 되고, 경계를 해야 될 때, 접근해야 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자,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오타 내시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보내셨는데 자료를 못 받았던 분들은 현대라고 해서 정확히 현대라고 해서 보내주십시오. AI가 인식하면 자료 보내드리고 라이브 방송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주타치 안 교수였습니다.